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음. 오케이. 자,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알고 강의를 진행을 하죠. 그렇죠? 음. 자, 채팅창에다가 나는 체형 교정에 대해서 들어봤다. 1번. 체형 분석. 강의 다 들어보시잖아요. 요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많이 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론적으로 그런 뭐 노도틱 커브가 크다, 적다, 카이브틱이 어떻다, 라운드 숄더가 어쩌다 이러는 세세한 것보다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형을 분석할 때는 세 가지 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프론탈 면, 그리고 사지탈 면, 그리고 트랜스버스. 이렇게 세 가지 면을 모두 다 보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세 가지가 3D로 입체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론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요. 한 번 보고 딱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어디를 본다? 네, 측면을 봅니다. 무조건 사지탈부터 보셔야 돼요. 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저만의 노하우죠. 자, 회원을 분석을 했을 때 대부분 정면부터 많이 보실 거예요. 어깨가 높고 낮고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사지탈이 바뀌면 이 프론탈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지탈 면에서의 움직임을 무조건 먼저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사지탈 면에서의 움직임을 회원들이 배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피는 이 면상에서의 정렬을 첫 번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먼저 본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드립니다. 제가 채팅창에 드리면은 1번 옆 측면 관찰. 자, 1번 측면에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측면에서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네, 측면에서 골반부터 봅니다. 골반하고 어디부터 봐야 되냐고요? 그냥 저는 제일 여러 가지로 다 봤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골반하고 발목을 봅니다. 아, 이게 줌으로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칠판이 있어서 돌려드리면은 보이시죠? 발목이 이렇게 있고요. 골반에 고관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니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2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2번 눌러주세요. 우리 아름쌤, 채님, 태빈님, 정유진쌤, 네, 등등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체에서 이 발목과 고관절의 중심이 일직선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부터 맞춥니다. 이게 바뀌면은 요 위에 컨디션이 다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거나 골반이 뒤로 빠져 있다. 이런 형태가 보이면은 이 하체에서 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이 위의 것에 저는 의미를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저의 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체의 전후가 바뀌면은 요 척추 라인이 되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카이포틱인의 허리가 뭐 등이 카이폰이 로도틱이 크다 뭐 이런 거를 접근해 버리면은 결국 답이 안 나오고 회원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체부터 우리 BOS라 그러잖아요. 기저면부터 쌓아 올라가는 게 유리한데 그 포인트를 측면에서 요 발목과 골반이 이 같은 라인에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쉽습니다. 그래서 하체는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잡아놓고 봐요. 그러면 상체는 그 측면에서 상체는 어떻게 보느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거기서 뭐가 좀 변했네 이렇게 주거든요.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서 있는 타입인가 아니면은 크게 굴곡져 있는 스타일인가를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요거를 어렵게 표현하면은 뭐 소라식의 카이포시스, 룸바의 로도시스가 크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좀 대부분으로 보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퉁 하고 펴져 있는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하체가 골반이 앞뒤로 움직여져 있는지 이동돼 있는지 그러니까 바르게 잡혀 있는지를 보고 척추의 타입이 이 커브가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류를 딱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우리 보시게 되면은 어, 허리하고 얘는 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허리가 커지면 얘도 커져요. 그러니까 앞이 커지면 앞으로 볼록이 커지면 뒤로 볼록도 커지더라. 그리고 앞이 줄어들면 뒤도 줄어들더라. 네, 이런 공식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목도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목의 라인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등이 이렇게 카이포틱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많은 패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북목으로 가고요. 그리고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상태. 이렇게 뻗어 있는 타입으로 오게 되면은 일자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네요. 일자목과 거북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근데 일자목이건 거북목이건 사실은 여기를 많이 건드리기보다는 요 밑에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크게 그러면 여기가 요 등하고 요추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라인이 이게 나간 거야, 들어간 거야, 펴진 거야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이 골반의 위치하고 목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로 보면은 우리 거북목 판단하고 일자목 판단하는 거 에서 제가 좀 자주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냥 벽에 등을 대고 견갑골의 하각까지 다 닿게 해서 등에 닿게 한 다음에 머리의 위치를 판단을 합니다. 이때 뒤통수가 벽에 댈 수 없으면 거북목이고요.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목과 벽 사이에 커브가 없으면 일자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자 여기가 거북목으로 목은 거북목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골반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 네.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게 된 타입이면은 여기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일자목이면은 중간도 거진다 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측면에서의 체형 분석을 딱 요 기준으로 많이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골반에 대해서 팁을 딱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수업은, 오늘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짧게. 자, 우리가 골반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딱 스웨이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웨이백, 그리고 뭐 밀리터리, 그리고 뭐 카이포틱, 뭐 다양하게 어떤 체형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다. 발목에 비해서 이 골반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돼 있다 하면은 무조건 스웨이백이다라고 저는 결론 짓습니다. 이건 100% 스웨이백이고요. 스웨이백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로 필요하게 돼요. 어, 이 스웨이백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데 좀 모르시고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웨이백은 골반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요 앞쪽은 늘어나 있고 뒤쪽은 짧아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스웨이백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함스트링의 과사용에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스웨이백은 쉽게 잡습니다. 스웨이백은 함스트링의 과사용에 있는 거다라는 정보만 정확히 아셔도 스웨이백을 이해하기 쉬우세요. 그러니까 골반과 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는 것은
함스트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이 되거든요. 이 함스트링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가 반대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인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코어도 풀려서 있고 느슨하게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타입으로 여기가 느슨하게 되는 형태고 여기가 함스트링은 타이트한데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글루티오 맥시무스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위에 커브가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요 밑에서의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가 문제가 있어도 저는 무조건 여기를 잡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스웨이백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함스트링의 과사용을 막기 위해서 이 앞쪽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만은 엉덩이 근육 예, 같은 신전근이지만은 함스트링이 과하면은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글루티우스 맥시무스가 강하게 되면은 골반을 뒤로 잡아서 오게 돼요. 체형 쪽으로. 그래서 요 분류만 아시면은 골반의 이 미드라인을 잡는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뭐, 네, 어, 뭐, 사실은 진짜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더 준비를 해서 열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많은 뭐 체형에 문제가 있지만은 첫 번째, 측면에서 먼저 본다. 그리고 두 번째 팁, 하체를 먼저 보아라. 두 번째 팁입니다. 하체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팁, 서비칼에 일자목이냐 거북목이냐 그리고 하체를 가지고 흉추를 예측해 보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자세를 분석을 하고요. 이 측면이 맞아진 다음에 저는 정면, 이 앞면을 잡으러 가야 프론탈 면에. 그래서 조금은 더 아마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좀 쉽게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척추의 각도나 이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큰 부분들을 먼저 맞춰보면서 한번 회원님들을 보시면은 좋은 또 임상 경험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룰을 한번 저녁에 실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시간 내서 우리 교수님도 이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같이 이 방 활성하고요.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 듣고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톡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다음 강의 준비할 거고요. 제가 아니라 또 다른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네, 가연쌤 감사해요. 네, 사 강사님도 감사하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요. 더 재밌게 또 임팩트 있게 쓰실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즐거운 강의. 예. 아, 근데 이거 자꾸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줌을 좀 안 좋아해요. 하지만 자주 뵐게요. 자주 봬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시고요. 단톡방에 뭐, 네, 좋은 글도 후기 부탁드립니다. 빠빠이 하겠습니다.